안녕하세요. 똥손으로 일상을 그려내는 드로잉 로그 시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엉뚱방탕입니다. 오늘은 메디방 페인트에서 브러쉬로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그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찍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브러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러쉬로 불러올 수 있는 이미지 파일들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 파일을 구해야 되고 또 어떤 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찍힐 것인지 함께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브러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브러쉬 패널에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브러쉬를 추가합니다. 브러쉬를 추가했을 때 클라우드 탭과 표준 탭이 있는데 이 중에 표준 탭을 누르고 그 중에서 비트맵을 선택해 주세요. 비트맵 선택. 그러면 브러쉬로 사용할 브러쉬 이미지 파일을 구할 수 있도록 불러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나머지 부분들은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미지 선택 후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러면 내 아이패드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쭉 나올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그냥 일반 그림으로 하면, 자, 이 설명은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저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일반 그림 파일로 하면 이렇게 되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브러쉬를 추가했을 때 브러쉬 추가, 표준에서 비트맵. 이때 그림 형태로 네모가 되어 있지 않고 바깥쪽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키마우스. 그리고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 내에서 다른 모양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 모습만 딱 찍을 수 있어요. 그림으로 되어서 가장자리 색깔이 있는 것과 가장자리가 하얗게 끝난 그림과는 브러쉬로 사용했을 때 다르겠죠? 그래서 브러쉬로 무엇인가 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 바깥쪽은 흰색으로 끝나는 그런 이미지 파일을 미리 구해 오셔야지 돼요. 그러면 잠시 여기서 일시정지를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알맞은 샘플을 한번 구해 보세요. 혹시나 여기에 있는 미키마우스가 어떤지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조금 후에 뵐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브러쉬를 추가해서 찍는 과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브러쉬를 먼저 추가하기 위해서는 브러쉬 패널에서 플러스를 누른다고 했죠? 플러스를 누르고 브러쉬 추가를 누릅니다. 추가. 그리고 클라우드와 표준 중에 표준으로 가서 비트맵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메뉴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이미지 선택 후 추가를 눌러서 내 아이패드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브러쉬를 설정하는 이런 옵션이 나와요. 첫 번째는 브러쉬를 얼마나 큰 사이즈로 할지 결정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 브러쉬가 크게 미리 보기가 되어야겠지만 미리 보기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기서 미리 보기로 더 이상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설정은 나중에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알맞게 200, 300, 400 알맞게 설정해 보세요. 나중에 찍을 때 다시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투명도는 기본적으로 100%를 그대로 하세요.
최소폭은 필압 사이즈에 대해서 이게 약하게 눌렸을 때 얼마나 약한 곳이 작아지게 나올 때 설정하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100%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류별 넘어갑니다. 필압 사이즈와 필압 불투명도를 적용시키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적용하면 나중에 이렇게 툭툭 눌러 찍어볼 때 잘 안 찍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없애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간격은 그냥 둘게요. 실제 브러쉬로 정말 칠할 때 쓰는 그런 걸 가지고 왔으면 브러쉬의 간격이 얼마나 촘촘하게 찍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이건 그림 하나만 톡 찍을 거라서 그림 간격이 빽빽하냐 넓으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움직임에 따라 회전, 요건 꺼야 되는데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비교시켜 드릴게요. 자, 저는 일단 켜놓겠습니다. 그 다음 회전각도, 랜덤 회전 다 그냥 두겠습니다. 전경색을 적용도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그냥 둘게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께서 하실 때는 여기에 옵션 3개가 다 꺼져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저만 켜놓고 해볼게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켜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완료. 이제 검정색을 설정해서 화면 빈 공간에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해볼까요? 브러쉬를 쭉 끌고 가면 이 끌고 가는 방향에 이렇게 캐릭터가 모양이 따라 움직이죠? 제가 꺼야 되겠다라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뭐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콕 찍을 때 콕 찍는 방향과 움직임 때문에 얘가 원치 않게 각도가 돌아간 식으로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다시 가서 옵션을 꺼버릴게요. 움직임에 따라 회전 옵션을 끄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막 찍어도 똑바로 찍혀요. 이렇게. 자, 브러쉬로 내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찍어볼 때 사실은 이런 그림을 찍는 것은 별로 찍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서 이런 걸 찍을 일이 생기냐 하면 아마도 보통 자신의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자신의 서명, 사인, 낙관, 로고 이런 걸 찍을 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찍기 위해서 저의 로고 브러쉬를 한번 불러와서 찍어 볼게요. 자, 브러쉬 플러스, 브러쉬 추가, 그리고 표준, 비트맵. 순서 잘 기억하시겠죠? 이미지 선택 후 추가, 그 다음 모든 사진에 가서 제 로고를 선택해 볼게요. 어떻게 찍히나 보세요. 자, 일단 크게, 그리고 톡톡톡. 완료. 찍으면 이렇게 찍힙니다. 만약에 색깔을 바꾸면 빨강색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찍혀요. 그리고 파랑색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찍힙니다. 여기가 이렇게 연한 색으로 나오는 이유 아시겠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브러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미지는 흰색인 부분은 안 찍히고 검정색인 부분은 아주 진하게 찍혀요. 그리고 그 사이에 흰색과 검정색 아닌 중간에 어떤 밝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살짝살짝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브러쉬로 어떤 낙관이나 로고를 이렇게 찍고 싶으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통 흰색과 검정색으로 브러쉬 모양을 꾸미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제 로고를 찍어 볼게요. 이번엔 자, 다시 한번 브러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러쉬 플러스, 브러쉬 추가, 표준, 비트맵,
이미지 선택 후 추가.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겠죠? 그리고 제가 흰색과 검정색으로 만들어 놓은 브러쉬예요. 요걸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찍혀요. 요거와 똑같은 색으로 찍었는데 검정과 흰색으로 하니까 확실히 찍힌다와 안 찍힌다가 정확하게 드러나죠. 이건 흰색인 부분은 투명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겹쳐서 찍어보면 이렇게 찍히게 돼요. 그리고 다른 색깔로 찍으면 역시 다른 색깔로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낙관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는 이런 낙관을 그려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낙관을 그려서 내 그림마다 또는 뭐 나의 드로잉마다 뭐 여기저기마다 낙관을 찍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낙관 만드는 것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기를 바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